네, 오늘 자압 초대석에는요.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그리고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주요 사업과 정책을 알아보죠. 네, 그중에서도 임금 채권 보장 사업과 중소기업 퇴직 연금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은요.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부 이재원 팀장님, 중소기업 퇴직 연금 기금제도 도입 TF팀 송정희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먼저 두 분이 지금 근로복지공단에 계시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한 분씩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원 팀장님. 네, 근로복지공단은 1995년 5월에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울산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전국 120여 개의 소속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리고 일터를 떠나는 사람들이 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동복지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이어주는 그 사회보장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정희 팀장님도 소개해 주시죠. 네, 아울러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사업, 신용보증 사업, 임금체불 지원, 직장보육시설 지원, 어린이집, 그리고 퇴직연금 사업 등 노동자의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부담을 낮추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높이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일하는 삶을 보호하는 희망 버팀목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팀장님 혹시 테이블 위에 팔 올려놓는 게 편하시면 올려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하게 팔 움직이면 네, 됩니다. 그렇다면 우선 임금채권 보장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재원 팀장님이 근무하고 계시는 임금채권부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곳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는요, 복지연금국 내에 임금채권부가 있거든요. 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있는 임금채권 보장법에 대한 시행을 가장 주로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지급제도를 네.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주가 일시적인 어떤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서 노동자에게 그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그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 그리고 노동자의 신청에 따라서 또 생계비를 지원하는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이 해당하는 융자 사업에 대해서 어떤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어떤 그러한 노동자들에 대해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신용보증 지원 사업도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가 이제 2년 넘게 흘러가면서 임금 체불된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다, 힘들어한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분들에게는 정말 희망적인 그런 사업일 것 같은데 그럼 임금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한 사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체불임금을 갖다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것을 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네. 이 대신 지급한다 그래서. 예, 그런데 이게 조금 용어가 조금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임금채권보장법이 1998년도 7월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네. 그 기존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사용하던 단어가 체당금이었습니다. 체당금이라는 용어였는데요. 체당금이 작년도 10월 14일에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대지급금이라는 용어로 한글로 좀 순화해서 쓰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해서 대지급금이라는 용어로 변경됐다라는 최근에 거. 바뀌었군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지급금은 토산 대지급금과 간이 대지급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선 그 도산 대지급금은 그 법원의 파산 선고라든지 회생 절차 개시 결정, 그리고 지방노동관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방노동청이라 그러죠. 지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 인정이 있는 사업장에서 그 임금과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요. 간이 대지급금은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그 임금을 또 역시 지급받지 못한 채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노동자에게 지방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 팀장님 중간중간에
저희 보시면서도 말씀하시는 거 좋은데 정면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시청자분들께 더 정면 정확한 네네.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도산 대지급금과 간이 대지급금 신청 대상과 또 요건에도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우선 도산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그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또는 파산 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그리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한 이후에 법원이 또 직권으로 파산 선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도산 등 사실 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노동자가 지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 도산 대지급금은 기준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것은 이 근로자에게 최대한 많이 이렇게 유리하게 많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반드시 유의해야 될 것이 파산 선고나 회생 절차 개시 결정 그리고 도산 등 사실 인정이 있는 날부터 반드시 2년 이내에 도산 대지급금 지급 청구서를 그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예. 네. 기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간이 대지급금은 어떻습니까? 간이 대지급금은 말 그대로 조금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도산 대지급금과 다르게 조금 더 간이한 말 그대로 조금 더 간소한가 보죠? 간소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으면 간이 대지급금이 지급이 되고요. 또는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미지급 임금이 확인이 되면 그리고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퇴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고 그리고 그 소송에 따라서 확정 판결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 대지급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또는 그 조금 더 간이한 절차는 그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고요. 그리고 그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조사 결과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이 되면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역시 간이 대지급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퇴직 노동자의 경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아직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나요? 예, 역시 재직 노동자는 기존에는 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역시 작년도 10월 14일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재직 노동자에게도 이제 대지급금이 지급되게 됐는데요. 재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이 없기 때문에 재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맨 나중에 그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고 네. 그리고 또 확정 판결에 따라서 1년 이내에 간이 대지급금을 청구하거나 또는 역시 맨 나중에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고 체불임금 등 확인서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 대지급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팀장님, 네. 지금 그 정면 보시는 게 조금 약간 그 익숙하지 않으시잖아요. 저 화면 저기 시계 위에 있는 화면 보시면 훨씬 네. 시청자는 본인 쳐다보는 걸로 이렇게 보이세요. 네, 한번 네.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임금이 체불된 그 재직 노동자들 있잖아요. 네. 그럼 모두 간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지급을 받는 범위에 대해서는 일단 정책적인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맨 처음 이제 작년 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시작하기로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 근로자는 지급받지 못하도록 했고요. 예. 그리고 최저임금이 110% 미만인 노동자에 대해서만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하면 그 시간급이 1,076원 미만인 노동자가 지급 대상이고요. 그 월급으로 환산하면 210만 5천 원 미만의 노동자가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가장 궁금한 게 체불된 노동자들이 내가 돈을 다 받을 수 있는지일 것 같은데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대지급금 제도의 기본 원칙이 근로기준법상의 최우선 변제 임금과 퇴직금, 즉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치 그 퇴직급여를 한도로 해서 지급이 되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상한액이 있습니다. 도산 대지급금은 2,100만 원, 그리고 간이 대지급금은 1,000만 원입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들어온 재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700만 원이 상한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만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고요. 그 초과하는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해서는 노동자 본인이 직접 사업주로부터 변제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참고로 월 평균 급여가 400만 원 미만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그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무료 법률 구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나 또는 그 외에 강제 집행 이런 것까지도 같이 다 범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하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앞서 말씀하실 때 대지급금 외에도 융자 사업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융자 사업은 네. 어떤 거예요? 그 융자 사업은 그 임금채권 보장법에 따라서 이 융자 사업이 또 진행되거든요. 네. 이게 그래서 임금채권 보장 기금에서 융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역시 임금 체불과 관련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주가 일시적인 어떤 경영상 어려움으로 노동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그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서 임금 등에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갖다가 저희들이 융자해주고 그 융자금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그런 사업주 융자가 있고요. 다만 사업주 융자가 또 되지 않거나 또는 사업주 융자를 또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또 노동자가 신청해 직접 네. 그 생계비를 필요한 비용을 융자받는 그 노동자 융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사업자 융자, 노동자 융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주 융자부터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사업주 융자는 기본적으로는 임금 체불이 돼야 되는 것이 요건입니다. 그리고 법의 적용이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해야 융자 대상이 됩니다. 네. 즉 법이 적용이 된다는 것은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어떤 그 적용이 되는 사업장이 되고요. 그리고 융자 금액은 사업장당 1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는 1인당 1,000만 원을 한도로 하고요. 예. 그리고 금리는 연 2.2%에서 3.7%인데 담보가 있으면 2.2% 그리고 담보가 없는 그 외의 경우에는 3.7% 이율이 적용이 되고요. 예. 상환 방법은 동일하게 그 1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입니다. 그럼 노동자 융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노동자 융자는 그 가동 중인 임금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또는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노동자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융자 신청일 이전 1년간 1개월분 이상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급여 또는 퇴직급여가 체불된 경우에 융제 대상이 됩니다. 네. 노동자 융자의 경우에는 그러면 융자 금액이나 금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노동자 융자는 그 사업주 융자보다는 금리가 조금 낮은데요. 그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업주 융자 같이 1,000만 원 한도입니다. 노동자 1인당 1,000만 원 한도이지만 금리는 연 1.5%입니다. 그래서 사업주보다 조금 낮고요. 네. 상환은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균등 상환 중에서 신청하시는 분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예.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도 장기화되고 그리고 조선업도 구조조정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 노동 사업주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일반 노동자는 융자한다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000만 원이지만 네. 고용 위기 지역, 즉 군산시 등 우리나라 9개 있는 고용 위기 지역과 네. 그리고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조선업과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행업이라든지 관광 숙박업 이런 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지정된 15개 업종이 있어요. 예. 이 업종에 대해서는 그 2배인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져서 이렇게 융자를 안 받는 상황이 되는 게 가장 좋을 텐데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사업주 융자는 그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오시는 게 아니고요. 관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융자 대상 사업주 확인 신청서를 먼저 제출합니다. 예. 그래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그 요건을 확인한 이후에 융자 대상 사업주 확인 통지서를 발급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45일 이내에 그 통지서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노동자 융자 신청은 요즘에 그 간단하게 그 인터넷 홈페이지 저희 근로복지 서비스에서 통하시면은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래도 인터넷 사용이 좀 어렵다 그러시면 가까운 저희 근로복지공단 지사 아무데나 가셔도 되거든요. 가셔가지고 방문해서 접수하시고 상담받고 지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금채권 보장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이번에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 송정희 팀장님이 소속된 중소기업 퇴직연금 TF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예. 네, 공단 TF팀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시행을 주요 골자로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작년 3월에 통과되어 제도 설계 및 그 안정적 도입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젝트 팀입니다. 예. 요즘 직장인도 지금 막 들어간 직장인도요 퇴직연금에 대해서 그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지금 대략적인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예,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그 말이 너무 길죠. 약칭으로 중소기업 중소퇴직기금제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막 짧진 않네요, 그죠? 네. 중소퇴직기금제도는 퇴직금 그리고 퇴직연금에 이어 새로 도입된 퇴직급여제도로서 국내 유일의 퇴직기금제도입니다. 상시 30명 이하의 중소기업이 개별 납부한 부담금을 기금화하여서 기금제도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단이 합리적이고 전문적으로 직접 운용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이 된 지 꽤 오래가 됐고 실제로도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중소기업을 위한 퇴직연금 기금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2005년 12월에 도입된 지 17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가입률은 2020년 기준 24%로 300인 이상 사업장 가입률 90.8%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또한 중소사업장의 가입자는 금융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많이 부족하여 주로 원리금 상품을 운영하다 보니 그 수익률도 낮은 편입니다. 예. 그래서 사업장의 낮은 가입률 그리고 가입자의 낮은 수익률의 한계를 직면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 중소퇴직기금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네. 근데 팀장님, 근데 지금까지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유가 있을 텐데 억지로 막 가입해 이렇게 강요해도 안 될 것 같고 뭔가 이게 있는데 가입 안 하실 거예요?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면 사업주들이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예. 그래서 중소퇴직기금 제도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예. 재정 지원을 통해 사업장 가입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노동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회 이상 사용자 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예. 그걸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예. 제도 시행일인 2022년 4월 14일부터 3년 이내 가입한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 미만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네, 사업주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데 뭐 노동자가 이 제도에 가입을 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뭐가 있어요? 예, 노동자 입장에서는 수익률 제고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소영세사업장의 가입자는 금융 지식이 좀 관심도 없고 좀 부족하다 보니까 네. 원리금 보장 상품을 위주로 해서 수익률이 좀 낮은 편이었는데요. 중소퇴직기금 제도는 공단이 직접 외부 전문 자산운용 위탁기관과 함께 전문적으로 기금을 운용하여서 수익률을 높일 예정입니다. 예. 예. 팀장님 학교 다니실 때 네. 암기거 막 엄청 잘하셨어요? 아니요. 아니 마치 저희 무슨 앞에 프롬프터 펴있는 것처럼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이걸 잘 이렇게 외우셔서 이렇게 아이고, 저 한 아이고. 번도 안 보시고 앞에만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부끄러웠어요. 아 예. 아, 예, 저 네. 버려도 됩니다. 예. 전문가들이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말씀하셨는데 기금제도 운영위원회는 그럼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기금제도 운영위원회는 저희 공단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요. 전국 노동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과 그 퇴직연금과 자산 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되고요. 예. 지난 4월 14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네. 네, 사업주에게는 경제적인 부담도 줄여주고 노동자에게는 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예. 이것 외에도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 또 있다고요?
예, 그건 바로 수수료율입니다. 네. 중소퇴직기금 제도 수수료는 민간 퇴직연금 사업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연 0.2%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자산관리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아서 사업주가 실제 체감하는 수수료율은 더 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저렴한 수수료는 중소퇴직기금 제도의 가장 강력한 장점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개별 부담금이 아닌 공동의 기금 운용을 통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효과 또한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사업자나 노동자나 안 들 수 없을 걸 이러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네. 그런 건데 가입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예,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은 별도의 규약 신고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공단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표준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예. 그 내용에 대해서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고 가입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시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예. 다만 지금은 제1차 운영의 결정을 통해서 네. 선정된 주거래은행과 자산운용 위탁기관 선정에 대한 절차를 저희가 네. 진행 중에 있어서요. 직접 신청은 불가하시고 다만 사전 컨설팅 제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뭐 AI가 어떻게 뭐 도와주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예. 그러니까 아직 사업장에서는 실제 가입을 할 수 네,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그럼 가능한 거예요? 예, 주거래은행과 자산운용 기탁기관 선정 절차하고 전산이 연계가 완료되는 시점인 9월경쯤에 실제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공단은 현재 홈페이지에 사전 컨설팅 창구를 운영 중이로 기금제도 관심 있으시면 거기에 사업장 명하고 연락처 등을 등록하시면 공단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네. 사전 컨설팅 접수건에 대해서는 공단은 가입 신청 안내, 그리고 유선 상담, 그리고 현장 컨설팅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향후 기금제도 가입 완료 시 커피 쿠폰 제공 등의 이벤트도 함께 실시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커피 쿠폰 꼭 타 가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두 분과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말씀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못다한 전하신 말씀, 뭐 소감 이런 거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예. 네, 임금채권 보장 사업은 그 더 넓은 보호 그리고 더 빠른 지원을 위해서 임금채권 보장법이 개정되어 가지고요. 재직 노동자에 대한 대지급금 도입 그리고 법원의 확정 판결 없이도 간이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급 절차 간소화를 도입해서 작년도 10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로복지공단은 임금 체불이 된 근로자에 대한 노동자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임금이 체불되어서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정희 팀장님도 조금 짧게, 더 네. 좀 짧게 네. 해주셔볼까요? 우리나라 퇴직연금 규모는 300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중소영세 사업장은 가입률도 낮고 연금 규모도 적은 편입니다. 30인 이하 사업장은 사업장이 파산하면 퇴직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보장받는 중소퇴직기금 제도에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단이 직접 전문화된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도 저렴한 중소퇴직기금 제도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중소퇴직기금 제도 가입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노동자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